안녕하세요. 자, 이제 8장의 재정관리입니다. 우선 예산의 수립과 운영에서 보편적인 재정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이것도 맨 처음을 생각해 보면 심의의결,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결산 회계 감사, 예산 집행이 있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니은이 먼저여야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와버립니다. 니은 다음에 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그 다음에 결산 회계 감사 순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인데요.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산 사전 의결 원칙이죠. 그래서 그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질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이 아니라 적자 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지금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즉 수질 균형의 원칙을 말합니다. 회계연도가 중첩되면 안 되죠. 단연도로 수립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고, 예산이 집행된 후에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집행된 후에 심의 의결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사전 승인의 원칙 또는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산해서 올린다. 총계주의 원칙인데, 이건 우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총계주의 원칙은. 그래서 17회 때 이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경우에는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거 예산 수립의 원칙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건 좀 정리해서 다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수립 모형인데, 어차피 넷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품목별 예산, 그 다음에 즉 항목별 예산이죠. 지출 항목별 예산, 그 다음에 성과주 예산, 그 다음에 계획 예산 또는 이제 기획 예산 또는 프로그램 계획 예산,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 넷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품목별 예산 문제인데,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죠. 18회 때 문제네요. 왜 그래요? 이건 통제가 목적이에요. 통제. 예산의 통제. 그죠? 여기는 이제 관리, 여기는 계획, 여기는 의사결정. 그래서 이제 예산의 통제, 그래서 예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죠. 회계 작업이 용이합니다. 신축성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뭡니까? 예산 집행의 신축성. 예산 집행의 신축성은 여기죠? 예산 집행의 신축성은 여기였어요. 성과주 예산. 그래서 3번은 옳지 않고, 급여와 재화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죠. 왜냐면 이건 이제 구매 품목별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책의 사업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죠. 이거는. 자, 그 다음 이제 2번인데,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예산 계획에도 활용되고, 단위 원가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 성과주 예산이죠. 단위 원가, 그죠?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해서 예산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위 원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가 효율성을 중시 여기는 것이고요. 효율성. 지금 이렇게 나눠보면, 이 넷을 나눠보면, 자, 4번 성과주 예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예산액으로 표시하여서 편성한다. 간편하고 주로 점증식,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하죠. 품목별 예산을. 왜 점증주의 계속 예산이 점증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전년도 예산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요. 기관의 사업과 목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예산 집행의 신축성. 그죠? 예산 집행의 신축성 또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4번 옳지 않은 거. 성과주 예산. 사업별 예산 통제가 가능하다. 그죠? 여기는 지출 품목별 통제죠. 여기는 지출 품목
품목별 통제이지만 지출 품목별로 통제했지만 여기로 오게 되면 사업별로 통제하죠. 그러니까 지출 품목 하나하나로 통제하다가 사업 단위로 통제하게 되니까 프로그램 단위로 통제하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그 프로그램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에 신축성이 부여해야 된다.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예산 배정에서 직관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지 않죠? 예산 집행에 예산 배정 예산 배정 또는 자금 배정의 합리성이 있는가? 자금 배정이 합리적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여기만 불가능하고 다 가능하죠? 자금 배정이 합리적. 직관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목표 수행에 중점을 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관리지향적. 그죠?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 또 나왔네요. 실적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까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 예산 여기입니다. 목표 개발로부터 시작하죠. 여기는 전년도 예산으로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조직의 목표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개발해야죠. 조직의 통합 운영이 편리하죠. 왜? 위에서 수립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위에서 이런 계획 예산을 수립하면서는 그 각 부서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자, 조직의 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 환산 작업이 어려움이 있다. 품목별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자, 단위 원가 계산이 쉬워 단기적 예산 편성이 유리하다. 틀렸죠? 이 단위 원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성과주 예산이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성과주 예산에서 단위 원가를 책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을 활용합니다. 다 맞는 문장, 맞는 문장들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같이. 연기준 예산의 목적. 점중주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지 않고 자, 전년도 예산을 고려한다. 또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맞았지만 니은은 틀렸고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예산을 수립합니다.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죠. 예산 절감에 용이하긴 하지만 즉 감축관리에 예산의 감축관리에 이제 용이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7번. 다음은 어떤 예산 편성 모형에 관한 설명인가? 전년도 예산과 무관하게 매년 프로그램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 재정 맞고요. 여러 개의 독자적 이거 지금 다 연기준 예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독자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예산 결정 단위를 설정한다. 이 연기준 예산에 대한 다 설명이고요. 그 8번 보면 이제 옳은 거 품목별 예산 방법은 기관의 목적이나 사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이제 지출 품목별로 예산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성과주 예산은 비용 절감에 용이하다. 비용 절감에 용이한 것은 연기준 예산입니다. 연기준 예산 방법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죠. 기획예산 제도라고 했네. 이번에는 합리적 의사결정 맞습니다. 아까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아까 5번에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 기법을 활용한다 라고 했었는데 12회에서 그죠? 5회 때 이 지문 통해서 또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해설도 좀 상세하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의사결정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목표와 프로그램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재정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그죠? 9번입니다. 간편성으로 인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것은
항목별 예산이죠. 또는 품목별 예산. 개별 예산과 지출, 조직의 활동과 연결시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 그죠? 그다음에 개별 예산과 지출 사업 목표와 연결시킨 것은 계획 예산, 프로그램 기획 예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얘는 이제 목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조직의 목표로부터. 그죠? 그래서 얘는 효과성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효율성이었지만 여기는 효과성을 중시 여기죠. 이 연기준 예산은 이제 효율성 플러스 효과성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우선성, 즉 우선 순위, 시급성이라고도 하죠. 자, 10번 예산 모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섞어서 문제를 내고 있는데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운영이나 활동을 명확히 보여준다.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맞았는데 항목별 예산, 품목별 예산이 그렇지만 거기에 기관의 운영이나 활동 내용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관의 운영이나 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과주 예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해설에 이제 항목별 예산을 먼저 앞에다 뒀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품목별 예산으로 그 8회 때 뭐 이런 복원된 문제 예산 지금 항목별 예산 이런 용어를 썼지만 여기를 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해설에서도. 그다음 성과주 예산은 지출과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연동적으로 목표를 시켜서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 장기적 목표와 연동시키고 있는 것은 계획 예산이죠. 그거는. 자, 그다음 연기준 예산 모든 사업 예산을 효과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요. 거기까지 맞죠. 그죠? 왜냐면 이제 여기는 다 이걸 다 고려하니까. 그런데 장기적 계획 수립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예산은 예산제도의 편성과 운영의 분권이 아니라 직권입니다. 그죠? 위에서 수립하니까 직권이. 직권을 강화하여 조직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 이제 품목별 예산은 다른 예산 모형과 결합하여 세부 조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건 맞고요. 그다음 이제 11번 연기준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시 여긴다라고 하면 맞죠? 효율성, 효과성 다 여기는 다 고려하니까 그죠? 맞는 거예요.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죠. 성과주 예산은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 예산, 그죠? 이제 관리 지향 예산 아까 나왔었는데 또 기획 예산 제도는 미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획 예산 제도 미래 비용 고려합니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면서 자 품목별 예산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맞죠? 자 12번 21회 때 나왔네요.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내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획 예산은 국가의 장기적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예산 편성이고, 자 그다음에 연기준 예산은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을 거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은 효율성이죠. 이 효율성 고려하니까 그거 거칩니다. 자 그다음에 성과주 예산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한다.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고려합니다. 저희 그 해설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가 좋은 사업에 예산 배분에 우선권을 주어서 편성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 내용까지. 품목별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명시하여 수립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집행 활동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나왔던 것들을 좀 여기 다 막 집어넣어 놨어요.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 중앙정부의 항목별 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항목별 보조금은 재원이 사용될 세부 항목들이 딱 지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 중앙정부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지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은 또는 영향력은 큰 것이죠. 예산 집행의 융통성은 없는 것이고요.
지방정부의 자율성 작은 것이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어떻든 이건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정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 옳지 않고, 자, 다음은 재정 공급 방식 중 무엇을 설명한 것이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 뭡니까?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서 공급자의 경쟁 유발, 제3자 현금 상환 방식, 바로 증서죠. 그죠? 증서. 자, 그다음에 3번.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우리 분권교부세가 2005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어서 2014년까지 실시되었고 2015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분권교부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권교부세는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 이양사업에 대한 재정 보전 수준 투자이었고, 이걸 당시 이제 지방 이양 사업에서 이걸 분권교부세가 없었고 당시 이제 보통교부세로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교부세는 해당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돈은 받고 지방 이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하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이제 지방정부에 주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을 주는 것인데, 만약에 돈은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명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분권교부세로 이제 주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만약에 100을 받았는데 그 100을 그 사업에 이양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50만 사용하고 50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다음에 지원할 때는 50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다 사용하려고 하겠죠. 어느 정도의 통제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죠? 분권교부세였어요. 자,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제약합니다. 즉 이제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거기 국고보조사업 기준 보조율은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매년 비율을 결정한다. 제가 오답풀이에 좀 넣어놨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지침에서가 아니라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경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인 그 시행령에 보면 거기 기준 보조율 별표 1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사회복지 조직 재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재원 조달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이 약하다. 이 사회복지 조직은 직접적으로 이 재원의 지속적 조달을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정부 보조금, 재단 지원금, 기부금, 상품 판매 등의 다양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업 제안서, 모금 행사, 정부와 계약 맺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제가 좀 더 거기에 이제 뭐 사업 제안서를 쓰거나 정부와 계약 관계를 맺고 기부자에게 후원금을 요청하거나 모금 행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등 거기다 넣어놨는데, 보시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 연계를 또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재정을 전적으로 임의 할당할 수 있다. 법적으로 위탁받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재정 할당 정도를 임의적으로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바우처 문제인데 여기서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은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현물과 비교하여 선택권 보장이 되죠. 그죠? 현금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고 영리기관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리 또는 비영리 서비스 생산자로부터 서비스를 선택 그리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 접근이 필요하죠. 왜냐면 이거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외부 재원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서비스 이용권과 같은 민간 재원이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재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이용자, 결제액, 제공기관, 제공인력은 매년 증가 추세이고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타 기관과 연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뭐 맞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7번 옳은 것인데 사회복지조직의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포함됩니다.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 재원입니다. 그죠? 후원금은 이제 뭐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죠. 예, 고정적이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정적인 후원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료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죠. 서비스 이용료는 재원 확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 필요한 것이고,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전입금은 공적 재원이 아니라 민간 재원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예산 통제 원칙. 우리가 예산 수립의 원칙은 17회 때 아까 한 번 나왔잖아요. 근데 예산 통제 원칙은 13회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넘겨보면 9번에 20회 때, 그 다음에 10번에 22회 때 또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산 수립의 원칙도 17회 때 나왔지만 좀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강제 원칙, 재정 통제는 명시적 강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개별화의 원칙,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외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외의 원칙입니다. 그거는 환류, 재정 통제 결과를 환류받아 개정의 기초로 사용하는 거 맞고, 보편성의 원칙, 비용과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한다. 비용과 활동을 최적화가 아니라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효율성의 원칙입니다. 보편성의 원칙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9번에 예산 통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엔 접근성의 원칙을 집어넣어 또 틀리게끔 나왔네요. 강제 원칙, 개별화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예외, 보고, 개정, 의미, 환류, 생산성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10번 보시면 옳지 않은 건데, 개별 기관의 제약 조건, 요구 사항 및 기대 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는 개별화의 원칙이겠죠, 걔가. 그 다음에 예외 상황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는 건 예외의 원칙, 보고의 규정을 둬야 한다는 보고의 원칙이 있고, 강제성을 갖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강제 원칙인데 두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경우 규칙은 새로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정의 원칙인데, 자, 거기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감사의 유형인데요. 재정감사에 가깝다. 품목별 예산 방식과 잘 맞는다. 우리가 이제 품목별 예산에서는 효과성, 효율성을 다루지 않죠? 여기서 효율성, 여기는 효과성, 그죠? 품목별 예산은 효과성, 효율성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목표 달성 여부, 그게 효과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바로 규정 수능 감사에게. 그런데요, 이게 지금 11회 때 문제잖아요. 근데 보세요. 12번. 10회 때 나온 거. 10회 때 나왔던 그 5번을 봐보세요. 운영회계 감사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목표 달성은 효과성이잖아요. 자, 규정 준수 회계 감사의 약점을 보완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10회 때 한 줄로. 규정 준수 회계 감사. 걔가 바로 11번의 규정 수능 감사 그거. 그죠? 그거 규정 수능 감사는 목표 달성 여부나 효율성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규정 준수 회계 감사에서 할 수 없는 조직 목표 달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바로 운영 회계 감사입니다. 효과성과 능률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감사입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결국 10회 때 5번의 지문에서 나왔던 것을 11회 때 한 문제로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12번에 1번 보면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 보고의 원칙이니까 이게 10회 때 먼저 나왔네요. 10회 때 나오고 8번에서 다시 예산통제 원칙 나오면서 그 다음에 9번, 10번. 10회 때 가장 먼저 나왔어요. 한 줄로. 그죠? 보고의 원칙. 자, 발생주의 회계에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수입 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를 합니다. 관리회계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 맞고요. 재무회계하고 이제 거기 관리회계하고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에다 넣어놓았습니다. 재무회계는 내부, 외부, 정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지출 사항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행정 책임자가 행정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사회복지 재정은 민주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기획 기능보다 통제 기능이 강조된다. 틀렸죠? 오히려 이 통제보다 이 기획 기능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겠죠. 그죠? 순서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8장에서는 중요한 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인데, 자,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비치해야 할 회계 관련 장부가 아닌 것은 거기 그 대차 대조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 24조 거기서 이제 총계 원장 보조부는 이제 삭제가 되었는데 개정 후에 어떻든 그 대차 대조표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옳지 않은 것인데,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단식부기가 원칙이에요. 물론 이제 복식부기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복식부기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칙 자체는 단식부기에 의한다입니다. 세액과 세출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거 지금 아까 총계주의 원칙 있었잖아요. 그거 조문에 들어가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입니다. 물품 관리자 및 물품 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에 종사해야 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죠. 자, 3번 옳은 거. 예산 편성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확정한다가 아니라 법인의 이제 대표이사 시설장은 확정한 예산을 5일 전까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20일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렇지 않고요. 자, 아까 이제 5일 전까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이제 제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5일 전에 이제 확정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자, 그다음에 법인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하죠. 그래서 법인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한다. 맞죠? 자, 법인의 재무회계, 재무 회계는 반드시 수기로 전체정보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 4번인데 예산에 첨부할 서류가 6회 때 나왔잖아요. 해당하지 않는 거. 그 대차대조표를 집어넣어서 틀리끔 나왔는데 이게 또 나왔죠.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이게 6회 때 나왔는데 거기 10번에 보면은 사회복지관에서 예산 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 그죠? 아까 이제 11조가 아까 나왔는데 6회 때 나왔던 것이 20회 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수입 명세서가 옳지 않습니다. 사업 수입 명세서는 이제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들어가요. 근데 9번 보시면 또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있잖아요. 거기 세입 세출 명세서. 그죠? 그 세입 세출 명세서는 10번에 보면 예산 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에 들어가죠. 걔는. 그죠? 그러니까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는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수입 명세서는 아까 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였는데 그걸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집어넣어 또 틀리게끔 나온 거예요. 10번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옳은 것인데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그죠? 아까.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아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동일 관내의 한간의 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아니라 동일 관내 한간의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는 통합하여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근데 이게 또 나왔어요. 이게 구분인데 그 11번 보시면 22회 때 3번 통합하여 관리한다. 구분인데. 그죠? 결국은 나왔던 주문 가지고 또 되잖아요.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서 나왔던 주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왔던 논점. 자, 거기 4번 법인회계연도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고 했고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맞죠? 자, 6번 옳지 않은 것인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해야 한다. 자, 지방자치단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이사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의결을 먼저 거치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산은 예산 집행의 강제성, 효율성, 효과성 같은 평가 내용을 포함하고 결산 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심의에 반영되고 결산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7번인데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예산 성립 전까지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걸 이걸 준예산제도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더니 지금 16회 때 준예산제도를 물어봤는데 17회 때 준예산체제 하에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고르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임직원의 보수 아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년도에 준해서. 그래서 거기 직원의 급여는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거기
아까 그 법인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정기요금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디귿,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9번, 10번은 아까 봤고, 그 다음 이제 11번인데, 22회 때 이번에 여기서 나왔어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맞고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계 구분입니다. 법인회계.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맞죠?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이사회 여기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확정한다. 아까도 이거는 나왔던 조문이죠. 안 나왔나요? 거기 그 오답풀이 5번 보면 거기 보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의 이사의결,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또는 이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확정하는데, 다만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그 다음에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장 재정관리에서 출제된 23회 기출문제는 총 3문제입니다. 일단은 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12회 시험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래요. 12회 시험부터 25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죠? 굳이 이제 여기 바꿔야겠네요. 이제 세 문제까지 나와버려서. 그죠? 자, 그러면 문제 어떤 문제 출제됐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유형, 예산 수립 모형은 시험에 일단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여기 이제 그 재정관리에서 예산 수립 모형이 일단 중요하니까. 근데 넷 중에 하나입니다. 품성기형, 그죠? 넷 중에 하나인데, 품목별 예산은 수익과 지출 목록에 따라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하는 거죠. 지출 품목에 따른 예산 수립입니다.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죠. 그죠? 연기준 예산은. 자, 기획예산 제도는 장기적 기획과 부서별 단기적 예산 편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장기적 계획, 장기적 기획을 단기적 예산 편성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 예산 제도는 조직의 상층부 예산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단기적 예산 편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4번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 목적보다 지출 품목을 강조한다. 일단은 우리가 지출 품목을 강조하는 건 뭡니까? 당연히 지출 품목별 예산인 품목별 예산이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예산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넷 중에 하나인데 품목별 예산, 성과주 예산, 기획 예산 또는 이제 여기 기획 예산제도, 프로그램 기획 예산제도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연기준 예산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 프로그램 예산은 기획 예산제도 내에 있는 거예요. 아까 자 여기 제가 좀 해설 좀 자세하게 했는데, 기획예산제도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기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 그 다음에 단기적인 예산 편성으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그 장기적인 기획 안에서 그 부서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제도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든 이게 나왔지만, 이 용어가 나왔지만, 이 지금 사업 목적보다 지금 지출 품목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지출 품목별 예산이에요. 이 품목별 예산은 지출 품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성과주 예산은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예산액으로 결정을 하죠.
자, 그다음 사회복지 조직의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이제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2번하고 3번이 출제가 되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합니다. 맞고요. 그다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또 적용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3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해요. 이거를 통합한다. 틀리죠? 구분합니다. 여기 우리 조문을 6조 이거 이미 나왔던 조문이에요.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그리고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이전 시험에서 이걸 통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구분한다라고 해서 맞게 나왔고. 자, 그다음에 법인회계 수익사업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로 할 수 있다. 일단 단식부기가 원칙인데 복식부기로도 할 수 있어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근데 자, 그런데 이 조문 보면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복식부기에 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 지금 이 조문이 나온 거예요. 이 조문도 이미 나왔던 바 있습니다. 자, 5번도 이거 나왔던 바가 있죠. 자, 사회복지 법인 대표이사는 관 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전용할 수 있죠? 없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여기가 5번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1번이 지금 사실 처음 나왔거든요.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조문들이 얘들이 이미 나왔던 조문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시설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것도 나왔던 조문이에요. 이미. 자, 여기 먼저 지금 기억도 있고 니은, 디귿, 미음까지 있네요.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미음.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예산 편성 절차니까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디귿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3번 아니면 일단 4번이네요. 자, 근데 디귿 다음에 기억은 맞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디귿 다음에 기억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왔어요. 같이 기억 까지. 근데 이제 니을이냐 미음이냐. 자, 여기 니을이냐 미음이냐. 즉 시설 운영에 보고를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느냐, 이사회 의결을 거치느냐. 당연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겠죠. 그죠?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을로 가져야겠죠. 니을. 그죠? 얘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바로 나와요. 니을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공고하는 것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조문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우리 그래서 꼼꼼히 봐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을 제출받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 명세서를 시, 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그저 세부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경우도 우리 법제론 공부하듯이 나왔던 조문들을 집중적으로 눈에 익혀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기출문제 푸시면서 해설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거꾸로 이론서를 보거나 거꾸로 핵심 이론 노트를 보거나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